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 리보세라닙이 병용요법의 최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약제 내성 때문인데요. 여기 있는 P당 단백질이 바로 이 다약제 내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리보세라닙이 바로 이 P당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여기 영어를 보면은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한국말로 당 단백질이란 뜻입니다. 이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단백질, 프로틴에 탄수화물, 당이 결합된 물질입니다. 프로틴이랑 여기 글라이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분자식은 탄소가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형이랑 L형 광학 이성질체가 있는데, 천연에서는 이 D형만 존재하고 L형은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는 이제 D형 글루코스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스는 뭐냐, 생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랑 관련된 질환은 당뇨병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글루코스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으로 이 당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집어넣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게 당뇨병이고, 제2형 당뇨병이 이제 가장 많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글루코스라고 말하면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가 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익숙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글루코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에너지 발생원인데, 이게 피에 녹아 있으면 혈당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고혈당, 저혈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 항상성이 무너지는 게 당뇨병이었고, E형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을 당화시켜서 당화 혈색소 수치를 높인다. 그래서 요거를 지표로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그 다음에 글루코스, 뭐 포도당, 우리가 이제 흔히 당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쓰러졌을 때 할머니들 이제 가끔씩 조언해 주시는 거 보면은 그 사탕을 먹이면은 이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가 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 사탕은 빠르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게 있고, 이제 D 글루코스나 L 글루코스 이렇게 두 개 나뉜다고 했는데,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은 D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단백질에 있는 요 당이 이제 포도당이라는 것을 알았고, 요 그 글루코스라는 것은 이제 단맛을 뜻하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당 단백질은 단백질이랑 그 탄수화물이 이제 붙은 거잖아요. 요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 원형 질막의 외부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다수는 당 단백질 상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원형 질막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영어로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진핵세포의 세포 안과 세포 밖을 구분해주는 막을 원형 질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건데, 여기에 당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당단백질입니다. 여기 붙어있는 거를 이제 당이라고 하고, 여기 뭐 그냥 단백질도 있겠죠. 그래서 당단백질 이렇게, 요게 인지질이거든요. 이게 딱 박혀서 붙어 있는 건데, 바로 이 원형질막 외부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이제 당단백질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P당 단백질도 이제 세포막에 특히 요거에 과도하게 생성이 돼가지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약물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세포가 이 당단백질, P당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요 약물을 다시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요런 것들 P당 단백질 활성을 억제해줌으로써 리보세라닙이 그래서 다약제 내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용요법에 최적이다. 왜냐면은 다약제 내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병용으로 쓰는 치료제도 이 세포가 밖으로 끄집어내면 안 되는데, 리보세라닙이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질막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투과시키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 불필요한 게 들어왔다, 그래서 축적이 된 물질이 있다면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필터 역할을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거, 우리가 약을 썼는데 요거를 불필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내보내는 것을 좀 막아준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 논문으로 오면요, 글루코스가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걸 봤죠. 우리가 이제 설포레핀을 봤습니다. 요게 abundant in broccoli sprouts라고 되어 있고, in the form of its glucosinolate precursor. 그러니까 요거의 전구체가 바로 이제 서포파린입니다. 설포레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글루코시놀레이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are derived from glucose and amino acid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글루코스는 이제 포도당이라고 했었잖아요. 요거 simple sugar, 한국말로 이제 단당이라고 하는데, 요 당에서 나온 게 바로 글루코시놀레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미노 액시드는 아미노산이고요. 이거 두 개에서 나온 게 바로 요거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글루코시놀레이드를 이제 한국말로 검사를 해봐도 이렇게 브로콜리가 나오고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포도당으로부터 유래했다. 그리고 이제 황이랑 질소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구조식을 봐도 황 S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N 질소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이게 지금 글루코스랑 아미노산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앞에 포도당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로부터 합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강력한 항암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알려진 게 된 거고요. 강력한 항암작용 기능을 가진 게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요 SF가 서포라핀이라고 또 했잖아요. 요게 지금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전구체였잖아요. 근데 요 SF 자체도 Powerfully Bactericida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에 대해서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인펙션에 대해서. 그래서 박테리아사이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destroying bacteria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박테리아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한 거랑 이제 사람한테 쓴 거랑 이제 두 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물인데 이제 chronic inflammation score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 검은색은 뭐냐면은 effects of feeding broccoli sprout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검은색은 브로콜리를 먹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흰색은 이제 브로콜리를 먹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염증인 거죠. 만성 염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둘 다 검은색이 더 수치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피겨 1에 지금 A고 B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there was inflammation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있었는데 요게 바로 이제 by treatment with broccoli sprouts,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먹임으로써 이제 substantially attenuated, 그러니까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약화되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또한 여기 broccoli sprouts protected against inflammation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figure 1b입니다. 여기 위에서 봤던 요거거든요. 만성염증 스코어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부분도 있었는데 TNF-알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Major Pro-Inflammatory Cytokine이라고 되어 있죠. 인터루킨 1 베타도 마찬가지고 올라가서 보면요, 얘는 수치도 줄어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TNF-알파랑 인터루킨 1 베타 이런 애들이 증가를 하면은 염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가 또 줄어들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마우스에게 브로콜리 먹였더니 이 염증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만성염증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줄어들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코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당이라고 했었죠. 포도당. 그리고 당이랑 단백질이 붙어 있는 게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 당 단백질. 이게 피당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요게 활성이 되면 약물 방출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면 다약제 내성이 생기는데 리보세라닙은 이걸 막아준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